처음에 그 영국 버티칸 센터에 가서 일단 그 버티칸 센터 예술가 박스를 보았을 때는 예술가의 특별함으로 가득 찬 박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예술가의 박스를 생각했을 때 먼저 무늬만 커뮤니티의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영국의 박스보다는 무늬만 커뮤니티의 그 예술가 박스가 되다 보니까 예술에서의 특별함을 조금 빼고 삶을 관찰하고 탐색해보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박스로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박스가 제작되었고요. 역시 무늬만 커뮤니티의 예술관이나 작업 프로세스와 같이 일상적인 오브제를 어떻게 특별하게 자기 경험과 만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점으로 오브제들을 선별하였고, 그런 탐색과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의 박스로 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현대 미술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첫 차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입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이들한테 스토리텔러가 되게끔 하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모둠의 이야기, 조금 그거를 자기 경험에서 나올 수 있게끔 수업을 구상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인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 많이 지도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미술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를 표현하는, 상징하는 물건을 가져오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주에 1일차 시랑 그 다음에 5, 6차 시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수업인데요. 1일차 시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를 상징하는 물건, 모둠을 상징하는 물건을 이제 알아보고, 발표해보고, 또 연기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5, 6차 시에는 예술가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예술가 박스도 그때는 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열기 전에 아이들이 예술가 박스를 겉모습만 보고 탐색하고 예술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술가 박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겉모습만 보고 아이들이 자기 모둠을 상징하는 예술가 박스를 표현해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예술가 선생님이랑 이제 궁금한 상자를 처음 여는 날인데 아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있다가 이제 궁금함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안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었는데 예술가 선생님도 처음 뵙는 시간이고 또 궁금함도 처음 보는 날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것 같고 사물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그 오감 감각으로 수업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걸로 조금 더 뭐를 해볼까 하다가 귓속말 하는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를 골라서 나한테 귓속말로 해주고 그거에 대한 등가 교환으로 나도 그 친구한테 귓속말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시시한 얘기긴 한데 그런 걸 얘기해주는 게 저로서는 재밌었어요. 걱정이 사실은 많이 아프죠. 왜냐면 초등학생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저한테는 너무 낯선 존재들이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 표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거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 듣는 태도들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수업은 네 번째 수업인데 아이들이 조금 심화할 수 있는 자기 사고를 심화할 수 있는 단계고 진짜 작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약간 좀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간단하게 A4 종이로 해봤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외계인이라는 컨셉을 냈는데 그 외계인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판타지적이고 재밌고 흥미 요소라고 생각이 됐어요. 스피드 퀴즈는 우리가 제대로 보는 사물을 분석했다면 외계인은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그런 활동을 이어갔고요. 저는 사실 뻔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작품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걸 잘 이해해서 표현했던 게 오늘 수업의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너무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어떤 점이 너무 좋았냐면은 이전 수업을 다시 한번 리뷰해주고 이제 수업이 계속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왜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만나니까 아이들이 자꾸 흐름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수업에서 다음 수업을 계속 녹인다던가 아니면 다음 수업할 거를 이번 수업에 약간씩 예고편처럼 보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A4 가지고 마지막에 한 활동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확실히 어른들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여전히 어떤 굉장히 정해진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나 얼굴이라던가 배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안에 담겨있는 뜻들이 다 너무 달랐고 특히 비행기 만든 친구들이 많았는데도 기란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불안감을 표현하면서 이게 곧 떨어질 거라는 거를 얘기한다던가 그렇게 다르게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오늘은 의외로 제목 짓는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 작가님이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그 힌트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진행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큐? 단서가 돼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목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도한 대로 엉뚱한 제목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재밌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데 작품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동안의 미술 수업의 틀을 깨지 못하는 건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작가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대화하면서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저도 그 학생의 한 명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진짜 제일 먼저 들었고 약간 당황했어요. 처음에 당황했고
아이들이 계속 오늘 불안하다는 단어를 되게 많이 골랐는데 그것도 아마 제가 느꼈던 감정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보니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하고 다르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꼽자면은 이제 여전히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기존에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는 건 여전히 좀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표현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서 길을 찾는 과정처럼 느껴져 갖고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너무 좋았고 그랬어요. 오늘은 아이들이 최종 작품을 발표하는 건데 특별히 저희 학교 5학년 친구들 초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도슨트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입주간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개인별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작업과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자신을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지, 상징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따리를 하나 만드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한 얘기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까 발표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는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싫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하게 됐다고,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사실 이런 현대예술 강의나 수업을 보통 하게 되면 뭐를 이렇게 잘 만들고 이런 아기자기한 재미보다는 맨날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이거 골랐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이들이 좀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의 과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좋은 거는 사실 저보다 선생님께서 훨씬 더 많이 아실 테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수업이 이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수업에서도 여기에서 상징을 배웠던 것들 아이들이 금방금방 적용해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오늘 저한테 그 많이 또 선물을 줬는데 그게 뭐 어떤 선물이 아니고 저한테 어울릴 만한 그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수업이 수업 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금방금방 퍼져 나가는구나, 그것이 제일 좋았고, 아쉬운 거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들. 사실은 이게 제가 작업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그냥 관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뭔가 약간 이 상징이라고 배우는 거를 저 자체한테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좋았어요. 뭐 사실 다 이해하시겠지만 방식 자체를 이렇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여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담게 만드는 게 아닌 거가 되게 주요했다? 자기가 왜 이 상징을 지금 가져왔고 왜 이게 나를 상징하는지 물레방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작가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왜 저는 상징하는 물건이냐면 제가 글씨를 만들 때 포크노트하고 작가 노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글쓰기가 발전했어요. 저는 저게 만화책인데요. 저번에 말했듯이 만화책하고 저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좋아해서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만화책을 골랐어요. 제가요, 육주죠? 그때는 상징하는 물건을 색연필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색연필을 깎으면 좀 더 완벽해지만 그걸로 6주 전보다 지금이 더 완벽해졌다는데. 우리가 6주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은수 말처럼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각자에게 칭찬의 박수 한번 좀. 자, 칭찬의 박수를. 잘했어!
보니까 이 수업은 나와 아이들의 관계를 조금 밀접하게 맺어줄 수 있고, 아이들도 이제 좀 상담이 아닌 아이들한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수업 자체가 지금 소름 끼치는 순간이 그 수업 과정 안에서 이루어져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 활동 한번 추천해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 어려움, 두려움을 좀 이렇게 잊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같이 해주시는 예술가 선생님들 믿으시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같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자신감을 가지시고, 두려움을 벗어내고, 당당하게 도전하셔라.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